양당 촌도사 빚던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. 제가 오늘은 좀 요리는 간단한데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요리예요. 애기 방풍이라는 나물이 있어요. 시장에 가면은 방풍인데 애기 방풍 하면은 다 상인들이 알아듣습니다. 그런데 이제 원래 이름은 객방풍이에요. 객방풍. 객방풍이라는 바닷가에서 모래우에서 모래에서 자라더라고요. 얘는 밭에서 키워보니까 모래가 필요하더라고요. 흙에서는 잘 안 자라요. 뻗어나가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밭이 좀 모래끼가 많은 밭에는 냇가밭이다니까 이런 데는 키워보면 괜찮아요. 그리고 방풍은 제가 또 하나 알았는데 방풍은 바닷가에서 자라서 그런지 소금기를 조금 요구해요. 일부러라도 좀 비 오는 날 좀 뿌려주면은 방풍이 더 잘 자라더라고요. 풍에도 좋하니까 이게는 이제 뭐 중풍 이런 데 굉장히 좋다고 예방이 된다고 그래서 동의보감 책 같은 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. 약효도 그렇고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 한번 얘는 장아찌를 담으면 그냥 일반 방풍보다 얘가 더 인기가 좋더라고요. 한번 해보십시오. 많이는 하지 말고 조금 해서 가정집에서는 해서 별미로 한번 잡숴보시면 고기하고 같이 곁들여 먹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. 지금 제가 준비된 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. 원래 제가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따듬어 싹 씻어갖고 요런 통에다 넣으면 요게 요만큼 됐으면 내려치면 간장을 절이면은 밑바닥이 요만큼 돼요.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. 어머니들은 많이 하지 말고 요 정도면 장아찌도 한 10대까지 해가고 냉장고 착착 병에다 이렇게 해갖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은 우리 여름만 봐도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. 밥 차리면 국하고 생선하고 뭐 부침개 하나 하고 장아찌 몇 가지만 놔도 상이 하나 딱 되잖아요.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는 거 내가 알려드릴게요. 매실청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. 황설탕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.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간장장아찌는 저희 집은 조선간장으로만 하고 맛간장은 사용 안 합니다. 어머니들 어떤 분들은 맛간장하면 더 맛있지 않나요 하는데 간장장아찌는 안 그래요. 그리고 요거는 개복숭아 효소예요. 얘가 애기 방품은 성질이 참 이상해요. 어떻게 하면은 질겨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얘는 좀 그냥 다른 방품에 비해서 좀 질긴 쪽에 속해요. 그러니까 효소가 좀 복숭아 발효액을 좀 들어가야 돼요. 여기는 이 방풍 장아찌 하는데 흰 설탕 넣지 마세요. 넣으면은 굉장히 얘가 씹히는 맛이 나무 이파리 씹는 맛이 나요. 저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. 해보니까 그리고 간장이 너무 진한 걸 원하지 연한 걸 원하시면요. 조선간장을 좀 덜 넣으시고 소금으로 간을 마시면 돼요. 저도 진하지 않게 할 거예요. 오늘 얘는 좀 자체에서 빛깔이 있기 때문에 녹색을 살리려면 소금하고 반반 넣는 게 낫더라고요. 좀 싱겁게. 그리고 효소를 넣으시고요. 개복숭아 효소예요, 이거는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저희 집에도 개복숭아 효소를 팔긴 팔지만은 다른 데 천차 가격은 다 다르거든요. 얼마나 효소를 잘 뺐냐에 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어머니도 가끔 문의가 와서 묻는데 내가 그 집 물건을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. 저희 집은 개복숭아도 들어가고 돌복숭아 산에서 따는 거니까 섞이는 수도 있어요. 근데 돌복숭아도 더 좋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홍매실인데 여기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. 매실을.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성질이 단단한데 더 단단해져 버려요. 그리고 여기는 항설탕은 좀 부드럽게 해주는 장아찌니 부드럽게 해주는 항설탕이 부드럽게 매실로 말하자면 흰색 설탕은 청매실이고요. 항설탕은 홍매실이라 생각하면 돼요. 성질이 비슷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좀 병이 있으셔갖고 좀 암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시면 설탕을 사용 안 하신 분들은 꿀을 넣으셔도 좋아요. 근데 꿀을 넣으면은 상큼한 맛은 덜해요. 제가 해보니까 그런 점은 좀 착오를 하셔갖고 하세요. 그래도 우리 사카린 넣은 것보다는 좋죠. 보통 일반 장아찌 하면 사카린들 다 쓰시잖아요. 그죠?
사카린은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신장 안 좋으신 분은 사카린을 사용하니까 정말 안 좋더라고요. 이렇게 어느 정도 끓이시면은 여기도 식초를 어느 정도 가미를 하셔야 돼요. 식초를 안 넣고 해보니까 맛이 덜해요. 간이 좀 싱거워요. 그러면 저는 소금 간을 좀 더. 얘가 좀 장아찌가 두껍고 뽕잎 같은 건, 얘 같은 경우에는 뽕잎같이 간장장아찌 할 때는 식초를 좀 덜 사용하는 게 더 맛있습니다. 이 자체의 향이 있어서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그 향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식초를 3분의 1만 사용할 거예요. 그리고 간을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첫째는 처음에 할 때는 간을 좀 안 맞더라도 이게 하루 지나서 간장을 한번 더 끓일 때는 그때는 간을 좀 맞추시는 게 좋아요.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뽕잎도 장아찌도 그렇고 얘는 꼭 개복숭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. 단맛이 좀 덜해요. 그리고 우리가 식초를 좀 많이 사용하면요, 짠맛을 좀 덜 해도 맛을 좀 느껴요. 그러니까 식초를 사용 안 하면 짠맛이 덜 하면 장아찌가 맛이 없어요.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음식을 하세요. 식초를 많이 사용하면은 짠맛을 덜 내도 돼요. 소금 간을 먹으면 안 되는 병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식초를 많이 사용하시면은 소금 간을 덜 해도 반찬이 잘 돼요. 한 5분, 10분 정도, 한 7분 정도 이렇게 불을 좀 세게 해서 끓여주고 나면은요, 요거 불을 끄세요. 그리고 한 김을 빼세요. 이렇게 보면은, 이렇게 보면은 도둑 맞은 것 같아요. 완전히 가라앉아요. 뜨거운 걸 넣으시면. 제가 이렇게 틀으면요, 간장이 이렇게 완전히 팍 가라앉아요. 뜨거운 게 들어갔으니까 야채가 숨이 팍 죽겠죠. 그러면은, 그런데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대로 상태에다가 더 만지지 말고 요대로 놔주면은, 그리고 내일 오후쯤 가서 간장을 붓고 좀 작은 데다가, 통을 작은 데다가 옮겨주시면 돼요. 요대로. 그리고 간장을 부어서 다시 한번 끓여가고, 그때는 완전히 간장이 식을 때까지 몇 시간 정도 바깥에다 식잖아요. 그럴 때 넣어주세요. 그때도 끓여갖고 지금까지 펄펄 끓는 거 넣으면은 장아찌 못 먹게 돼요. 그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. 그리고 한 번 더 끓이시고 며칠 있다가,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더 끓여서, 간장을 끓여서 다시 식혀갖고 또 부어주시면은 한 몇 달간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.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고 두고두고 드세요. 그럼 맛있는 장아찌가 돼요. 감사합니다.